문제 번호 1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한번 수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네, 맞아. 우리 다음 주에 현장 체험 학습 있죠. 우리 현장 체험 학습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네, 우리 현장 체험 학습 가서 하는 것들 다들 이야기해 주었는데, 선생님이 현장 체험 학습 계획표를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화면에 한번 띄워 보았습니다. 다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인다고 하네요. 우리 화면을 보니까 어떤 활동들이 있죠? 네, 맞아요. 우리가 화면을 봤더니 민속놀이를 하는 것, 민속놀이 활동이 있고 또 운동을 하는 활동이 있네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민속놀이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다들 이야기해 준 것처럼 윷놀이도 있고 제기차기도 있고 연날리기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운동을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다들 하나씩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탁구, 풋살, 핸드볼, 배드민턴, 이렇게 네 가지의 운동 종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 가지밖에 못 한다고 해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의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요? 네, 다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음 주에 할 체험 활동을 미리 이야기해 보는 것은 오늘 배울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시작! 오늘 다들 큰 소리로 잘 읽어 주었어요. 오늘 학습 목표가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네, 다들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무엇이라고 썼죠? 네, 사건과 경우의 수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는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건이 뭐인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수학에서는 과연 사건을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칠판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에도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수학 노트에 같이 정리를 해 볼까요? 네, 다들 노트에 한번 잘 정리해 보았나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들 잘 읽어주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교과서에 써져 있고, 선생님이 칠판에도 써두었죠. 근데 글로만 읽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럼 한번 다 같이 사건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죠? 네, 맞아요. 한 친구가 동전을 던지는 것, 맞아요. 또 다른 친구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동일한 조건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관찰과 실험이 동전을 던지거나 혹은 주사위를 던지는 그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죠? 네, 맞아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그 결과가 될 수 있겠죠. 또, 네, 우리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죠? 네,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그것이 바로 결과가 되겠죠. 네, 이처럼 동전을 던져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것 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도 한번 다 같이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 무엇이라 썼죠? 네, 사건의 가지수라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건의 예시 중에 동전과 주사위를 가지고 한번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볼까요?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네, 다들 이야기를 두 가지요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사건에 대한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네, 다들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인 경우의 수를 이해한다. 다들 이해 잘 하셨나요? 네, 다들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럼 이러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탐구 활동을 했었죠. 탐구 활동에서 그럼 사건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민속놀이를 하는 사건 한 가지. 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운동 경기랑 민속놀이 중에서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만. 그러면은 총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네,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7가지가 나왔죠? 네.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 3가지랑 두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 4가지를 더하여서 총 7가지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그러면은 두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 소문자 A라고 두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소문자 B라고 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다들 A 더하기 B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더하기 B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네, 다들 이야기를 잘 해 주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 활동을 가지고 두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다들 책상 위에 탐구 활동지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3분을 드리는 동안 탐구 활동지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탐구 활동 설명해 줄 친구 있을까요?
네. 2조의 종민이가 설명을 해준다고 하네요. 한번 종민이의 설명을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종민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지금 명훈이가 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는데 옷장에는 티셔츠가 3벌 그리고 바지가 4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명훈이가 데이트를 나갈 때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탐구활동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3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1모듬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티셔츠 하나를 입었을 때 바지는 몇 가지를 입을 수가 있죠? 네, 맞아요. 티셔츠 하나 입을 때마다 각각의 바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순히 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맞아요.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둘러보니 다들 협력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한번 나와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어느 모듬에서 나와서 발표를 해볼까요? 네, 3모듬에서 현경이가 나와서 발표를 해본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발표할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죠? 네, 맞아요. 경청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한번 현경이 나와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이의 발표 다들 잘 들었나요? 네, 현경이가 발표한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현경이가 발표해 주기를 명훈이의 티셔츠의 종류를 각각 A, B, C, 대문자 A, B, C라고 두고 바지를 소문자 A, B, C, D라고 해서 위에 티셔츠를 A 입었을 때 각각의 바지가 A, B, C, D 이렇게 4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B라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바지가 4가지, C라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도 바지가 4가지 이렇게 되어서 총 12가지 옷을 입고 데이트를 나갈 수 있다 라고 3모듬에서 발표를 해주었죠. 네, 다들 동일하게 풀었나요? 네, 다들 잘 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발표 잘해준 3모듬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탐구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두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 앞에서 했던 두 사건이랑 지금 보는 두 사건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죠? 네, 1조에 있는 지훈이가 첫 번째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봤던 민속놀이랑 운동 경기에서는 그냥 두 사건을 더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지금 탐구활동에서 보니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우리가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훈이의 발표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앞에 사건은 더하고 뒤에 사건은 곱하였다. 이렇게 써도 다들 알아볼 수 있겠죠? 네. 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줄 친구 있을까요? 네, 4조에 있는 정민이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첫 번째 사건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둘 중에 하나밖에 못했었는데 두 번째 우리가 탐구활동을 살펴봤더니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정민이의 발표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일어나는